네, 매주 목요일 우리에게 명확한 시장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니 사실 지난주 시장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그때 워닝, 맞아요. 경고를 하셨잖아요. 네.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셨는데 자, 결국 큰 폭의 조정 왔습니다. 이제는 더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등의 계기를 잡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출연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맞춰도 욕을 먹고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 말씀도 안 조심스러워요, 하시죠?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잘 안 해요. 근데 또 가끔씩 그럴 때는 뭐 이게 괜찮고 뭐 종목 장세가 올 때 정도 되면 얘기를 뭐 안 해도 되는데 좀 필요할 구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얘기를 해주는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또 노여워하지 마세요. 제일 걱정스러워서. 일단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저는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이게 다음 주에 설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26일 날 있고 예. 그다음에 27일 날 LG 에너지 맞아요. 솔루션 상장이 상장이 있어요. 있어요. 그때 우리가 또 하시죠. 네. 아, 그래요? 그날입니다. 아, 출연하시죠. 그래요? 그랬어요. 그날이에요, 네. 그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막 몰아가니까 그냥 수축되네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일 것 같아요. 다음 근데- 주 말고 그 다음 주. 아니 이제 다음 주. 주. 예. 그러니까 FMC하고 LG 에너지 상장이 솔루션이 있는 있는 그 주, 예.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만 지나면 시장이 이제 이번 주가 저점일지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질지 그게 이제 결정이 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료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게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게 2021년도 1월 달에 3%인 게 2022년도 1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4.9%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가였는데 물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거 왜 높은데 왜 중요하지 않냐? 이거 어차피 공급망 병목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잡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페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미국 사람이 연봉을 계약을 하는 입장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민자도 못 와. 자국인들도 자산 많이 올라가고 은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연봉이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있다가 연봉이 더 올라가면 나는 연봉 계약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면 계속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0bp를 뭐 3월 달에 한꺼번에 하겠다. 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물가 잡으려고 안 해요, 연준은.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연준이 파월 의장이 이제 자산시장 하락을 용인하겠다. 이것 때문에 그랬죠. 고용시장 이 되게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1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자료가 버핏 지수인데요. 아니 대표님 생뚱맞게 뭐 버핏 지수를 갖고 옵니까? 이게 뭐냐면 한 번도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했어요. 뭐 PBR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뭐 시장이 저평가니 고평가 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왜 갖고 오는가 하면 그 테슬라라든지 이런 성장 기업들이 막 주도주로 올라갈 때는요. 버핏 지수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미래 가치를 얼마나 측정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금리를 막 인하시키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풀 때는 성장주의 미래 가치가 어디 정도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버핏 지수가 안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금리를 50bp를 인하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를 인상시키면 50bp를 인상시키면 성장주는 그때부터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버핏 지수가 얼마인가를 이제부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볼 필요가 없었어요. 막 성장주 예. 올라갈 때는. 그래서 이걸 보면 버핏 지수가 100이 정상인데요. 지금 버핏 지수 좀 떨어져서 지금 19일 기준으로 버핏 지수 보면 198.9입니다. 그러니까 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버핏 지수를 보면 시장 대비해서 한 98% 고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꺾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예, 건 예. 뭐냐면 연준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다 포함해도 145%입니다. 근데 이게 100%까지 떨어져야 정상인가?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 버핏 지수가 13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198은 너무 이게 비싸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왜 보느냐 하면 앞으로의 시장 트렌드가 변할 수 있다. 종목 트렌드가 변할 수 있다는 네.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좌표가 미국의 경기 지표인데 저는 이거는 소매 판매하고 내구재 주문을 봐야 되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지금 안 올라오잖아요. 예상치보다 네,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50bp 올려주면 미국은 소비가 70%인데 소비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안 받쳐줘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내구재 주문을 보면 내구재 주문도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페드가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자꾸 물가를 잡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성장이 올라와주면 괜찮은데 성장이 지금 자꾸 떨어지는 상태에서 즉 예. 항암제를 투자하는데 내가 체력이 굉장히 세면 암만 이기죠. 죽일 수 예, 있지만 예. 내가 체력이 안 좋으면 못 항암제 받죠. 부작용이 일어나요. 무너지죠. 예. 그거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음 자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 소매 판매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중국의 소매 판매의 절대 금액인데요. 요게 보세요. 2020년보다 2021년이 좀 더 올랐잖아요. 네. 이게 증가율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제가 설명하시면 오늘 방송 끝이에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매 판매의 절대적인 금액이에요. 아, 절대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2016년도에 만약에 어떤 물건값이 300을 했잖아요. 예. 근데 만 개가 팔렸어요. 그럼 예.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1년도에 어떤 물건값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500원이 올라갔어요. 예. 그럼 똑같이 만 개가 팔렸으면 수량은 변화가 없죠. 예. 그래도 그래도 금액이 500이 돼야죠. 500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오. 절대 판매 금액이 안 올라와요. 안 올랐네요. 인플레이션 반영을 절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전가고 올라갔는데 수량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예요. 아, 그죠? 그렇지. 자, 그렇게 이 얘기는 되죠.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중국이 금리를 찔끔찔끔 내리는데 네. 3월달 연준에서 아니 3월 연준이 아니고 3월달 전인대에서 예. 중국이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우리 시장은 급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모멘텀은 미국에서는 예. 찾으면 안 돼요. 네.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들을 보면서 시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중국이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금리도 여유가 있고 유동성도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경기 부양을 침접 찔끔찔끔 안 하고 대규모로 할 수 있죠. 단 그 전까지 시장이 네. 얼마나 빠지느냐 이게. 아. 그게 이제 문제죠. 예.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면 결정난다. 이번 주는 조금 더 그렇군요. 기다려보자. 네. 또 오랜만에 정말 대표님한테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 2월 말 3월부터는 오르겠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약간 조금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예.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식 매매 안 하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FMC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고 스탠스를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세게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성장을 그래도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커멘트를 보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시가총액 70조인데 이게 점상이라고 그랬죠? 100조까지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 부분이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믿고 있는데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번 지수가 저점을 찍고 나면 주도주는 싹 바뀔 건데 그 새로운 주도주가 100%짜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적잖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는 못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현금을 적절하게 잘 갖고 있으면 다음 파동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은 매수 기회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월달에 중국이 경기 부양해야 네. 된다고요. 예. 저 상태로 놔두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 게임이 아마 다음번에 주도주가 바뀔 때 굉장히 큰 기회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번에 FOMC 다음 주 FOMC 대충 나오면 네. 결정될 수 있다. 그럼 일단 설 지나고 조일교 대표의 특집 한번 준비해 볼까요?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요. 그때 시장이 떨어지면 또 관망을 해야죠. 뭐. 네, 근데 분명한 건 2월 말 3월 초에는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소매 판매 절대 금액 저 상태로 놔두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근데 왜 중국이 액션 안 하냐? 전인대에 맞췄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조금씩 인하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네. 영향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면서 주도주가 교체될 때 좀 주도주를 매수하는 기회로 시장이 빠질 때마다 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확실한 전망 그리고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 에이온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